네, 시장이 60일선은 그래도 지지를 해내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어느 정도나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다소 주춤하던 글로벌 증시가 그래도 이번 주 들어서는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글로벌 증시가 금주 들어서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이제 코스피의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해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MSCI AC 월드 인덱스죠. 세계의 주식시장을 나타내는 인덱스를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 9월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기간 조정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QE3 이후에 그 공급된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한 이후에 대략 한 2개월 정도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을 지속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흐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머징 마켓 역시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선진 시장 대비해서는 다소 좀 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QE3 이후에 상품 시장의 강세와 그리고 이머징 시장의 상대적인 좀 강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초 대비해서는 글로벌 마켓 대비는 좀 다소 좀 약한 그런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신흥시장 쪽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강세가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은 달러의 흐름을 좀 보면서 좀 확인이 가능한데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QE3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좀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을 한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고, 최근에 9월 중순 이후에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의 그 조정의 빌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10월 초 이후에 재차 달러 인덱스가 하락 전환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국내 증시의 그 외국인 수급에 좀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이제 유로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쪽 이슈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역시 이제 유럽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에 유로화가 지금 올라가고요. 유럽 리스크가 커질 경우에는 다시 유로화가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1.27에서 1.33의 박스권을 현재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전일에도 그랬지만 이제 유럽 증시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유럽 리스크가 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그 부분은 유로화를 통해서 좀 확인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러한 유럽발 안도랠리는 대략 유로화 기준으로 1.33 수준까지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외환 시장이라든지 해외 시장의 동향으로 봐서는 최근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글로벌 시장은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상품 시장을 비롯한 미국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본다면 어떨까요? 예,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QE3 시행 이후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대략 88에서 97달러 수준의 그 완만한 박스권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비철금속 지수입니다. 실질적으로 QE3 시행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른 상품인데요.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도 역시 10월 초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내 상품 관련 종목이라든지 업종에 좀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볼 때 최근에 이제 진행되었던 하락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품 관련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판단입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는 역시 이제 연중 최고치였죠. 지난 3월에 142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한 단계 레벨업에 성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물량 부담을 해소하는 그런 지금 지속형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미국 S&P 500 지수가 직전 고점 10월 달에 고점을 돌파한다면 또 한 번의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유럽 쪽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지수인 독일 닥스 지수 역시 S&P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S&P 지수라든지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가 지난 10월 초에 고점을 돌파한다면 아마 외국인들의 심리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증시에도 또 다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국내 증시는 일단은 계속해서 2000선을 전후해서 횡보를 하다가 하락 쪽으로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그래도 어제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 증시 기술적으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는 좀 상당히 다소 좀 최근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2050포인트가 이제 연중 고점이었는데요. 그 수준에도 지금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제 장기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2011년도 4월 달 이후에 진행되었던 하락에 대한 그런 방향성들, 하락 추세선을 이미 좀 2012년 들어서 이제 하반기 들어서 돌파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기술적으로 봐서는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코스피의 현재 지수대에서는 대략 한 1900포인트 초반 정도가 기술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지수는 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이죠. 시장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지수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중앙은행의 그 정책이 실행되었던 지수이기 때문에 지수의 그 하단으로서의 신뢰도는 좀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가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좀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은 다소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해소가 되면서 코스피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좀 상당히 아직은 좀 싼 그런 영역에 지금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는 만큼 코스피의 그 1900포인트 초반에 대한 지지력은 좀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코스피가 이렇게 최근에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또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서 상승 탄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또 조정이 또 급격하게 이루어졌었는데요. 코스닥 이런 조정이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좀, 일시적인 것이면서 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를 하면서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 8월 달 이후의 특징적인 현상이죠. 코스닥 시장과 그리고 중소형주의 강세, 그리고 대형주의 약세 이런 부분들은 코스피의 가격 부담, 국내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에 따른 대한 시장으로서의 사실은 성격이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550포인트라는 수준은 상당히 코스닥 지수에 있어서 지난 4년 동안 넘지 못했던 그 큰 벽입니다. 이런 장기적인 박스권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수급 이외에도 또 다른 실적이라는 또 다른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코스닥의 특별한 지금 실적 개선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박스권 상단인 550포인트를 돌파를 하기는 다소 조금 어렵지 않나는 그런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해외 쪽에서의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가 시도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다소 좀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2동평균선들이 지금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상승 탄력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박스권의 상단인 550포인트 그리고 대략적으로 직전 지난 7월의 고점이었던 500포인트 수준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피의 박스권이고요. 지금 현재는 탄력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1선을 기준으로 21선이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아직은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21선 중심의 전략을 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21선을 이탈한다면은 다소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의 현안에서부터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까지 저희가 기술적인 흐름을 쭉 분석을 해봤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업종군들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연초 이후에 이제 글로벌 시장의 특징은 이제 금융주 그리고 헬스케어 IT 필수 소비재의 상승입니다. 최근 8월 달 이후에 이제 상승했던 업종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경기 방어주에 대한 그런 컨셉의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헬스케어라든지 필수 소비재의
상승세가 좀 돋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와 더불어 글로벌 증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던 이유는 지수 상승에 대한 부담에 따른 그런 대안적인 성격이 컸었고요. 현재 이제 지수가 1900포인트 초반까지 이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에 대한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보다는 오히려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저점 매수의 대응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심에는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되는 IT 업종이 가장 유망해 보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인텔 지수가 인텔이 그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IT 업종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